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의 첫째 날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CT 미친 상승. 이 주변에 있는 많은 하락들을 묻어버릴 만큼 이슈가 될 법한데요. 미친 전세가, 이건 넌 도대체 뭐냐? 자,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오늘자로 LCT 거래 신고가 8억 8천이나 무려 상승하는 거. 84층이더라고요. 최고 층수가 보니까 38억까지 상승하는 모습. 매물대 중에서도 뭐 낮은 매물대를 제외하고 어쨌든 엄청난 52억까지 호가하는 이곳에 실거래 가격 38억이 찍혔는데요. 물론 이 저점 아주 저점 조정 대상 지역이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뭐 13억 정도 했던 것이 거의 3배 가까운 놀라운 상승. 예, 상승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3배 상승했는데요. 같은 날짜에 전세 신고된 걸 조사하다 보니까 같은 82층 전세가는 9억 7,600. 야, 이거 30억을 투자해서 전세를 준다? 내 돈 30원을 묻어두고 전세를 받아준다? 뭔가 좀 이거 호사가들의 입에 아주 오르내리기 좋은 아주 좋은 안주감, 아주 좋은 요깃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몇 가지 소설을 써봤는데 방송에는 부적합할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저 LCT에 파묻혀가지고 매도 물량이 지금 이제 4만 건에 지난번에 안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1,463건 이렇게 빠르게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매물이 증가하고 매물 증가율이 연일 순위 17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런 것도 묻어버립니다. 이슈를 덮어라. 전세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월세 물량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시 야금야금 늘어나는 듯한 모습. 아직 연초 대비는 아직까지 물량이 떨어져 있지만 뭔가 야금야금 전세 앞서 보신 전세 매물과 함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전체 임대 물량, 월세 물량 증가폭이 아주 미미하더라도 전세 물량만으로도 임대 물량을 압도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12건, 많은 거래 건수예요. 어제는 한 80건, 그제는 80건, 112라는 숫자 보면 100 넘어가면 야 거래가 원활하구나. 그 중에 신고가 비율은 약 20% 정도 되고요. 5월의 거래량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58건. 4월의 거래량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4월의 거래량이 피크가 아닐까 싶었는데 5월의 거래 엄청 탄력 받았어요. 이제 6월 1일이 되었어요. 이때 아마 종부세나 이런 거 맞으시는 분, 재산세는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종부세는 시계 한번 맞아본 사람이라면 정리할 수밖에 없다 물건을. 아마 그런 느낌을 다주택자 종부세 맞으시는 분은 그런 느낌 받으실 텐데요. 어쨌든 5월에 거래 아직까지 신고 건수 더 많이 나올 듯합니다. 작년에 제가 연초에 예상할 때는 거래가 계속 작년의 절반 수준인 거예요. 이 빨간 선 높이의 절반 수준의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4월에 거래 초반에 신고가 굉장히 빠르면서 4월에 거래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다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5월에 거래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예전의 거래를 보면 이 6월에 거래가 엄청 났어요. 재산세 부담이 또 없어진 물건 매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 본다면 6월에 거래가 또다시 많지 않을까?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건 아닐까? 언제까지 늘어날까? 이런 의문도 조금 가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금리 인상 여파가 6월에, 7월에 이때 또 전해질 거고, 그분은 부분들, 6월 달에 미국 빅스텝을 받는다든지 또 이런 현상들 겹치다 보면은 그때 거래량이 얼마나 될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LCT 짚어드렸어요. 엄청난 상승에 묻혀서 현대 아파트 1억 떨어지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제 눈에는 무슨 88, 호돌이 그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2억씩 떨어지고 2억 2천 떨어지고 4억 4천 올랐는 것도 이것도 감도 안 올 정도. 아무튼 여기 나머지 이 엄청난 상승들에 묻혀서 하락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하락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억 단위의 하락들 20% 정도 되는 화명동 롯데캐슬 멤버스 일광 잘 나가나요? 물어봤었는데 여기도 하락 거래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어요. 10% 이렇게 하락 거래가 더 많아도 진짜 이슈를 다 덮어버리는 것. 나머지 신고가들 보시면 여기 한 15% 정도 현대 아쿠아팰리스 해운대 오른 것도 있지만 몇백만 원씩 오른 게 더 많거든요.
근데 막 20% 이상 골든 밸류빌 20% 이상 하락했고요. 대형 파크 부르지오 10% 이상 이렇게 하락했는 것들도 다 묻혀버릴 정도다. 그래서 진실에 근접하기 좀 어렵다. 오늘 거래는 보면은 신고가가 제법 많네요. 오늘 신고가 많은 날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 퉁치고 나더라도 20% 하락하는 거래도 나오고, 부산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또 여유있게 좀 보신 분들은 타 광역시 대비 부산의 양극화 훨씬 심해요. 그 부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건당 거래대금 이거 아파트 38억짜리 이런 거 한 개씩 거래되고 나면, 야 38억짜리가 거래가 되었다? 그럼 나머지 3억짜리가 거래되는 것들이 몇 개인가요 이거? 도대체 몇 개가 거래돼야지 이 평균을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3억짜리 거래 몇 건이 거래돼도 이 건수가 평균 가격을 확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2억 9,358만원, 연초 대비는 조금 낮아졌고요. 전년 말 대비는 평균 가격은 조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아무튼 지금 뭐 만리 정리 아까 계속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지만 이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일 때랑 지금이랑 상태는 똑같아요. 분위기는 거래량은 뭐 하루 아침에 뭐 1위 1비 할 만큼 그렇게 많이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5월의 거래량 300건 이상 넘어가면은 6억 이상 거래량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66% 정도 유지하고 있고,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분양은 건은 4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어요. 부산 오션 시티 푸르지오 지난번에 신고가가 한 게 너무 높게 찍히는 바람에 나머지 가격들이 너무 좀 초라해 보일 정도지만 계속 근래에는 요 가격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147건 중에서 신고가는 10건, 비율이 5% 되나요? 한 7%? 오늘 전세도 신고가 비율이 뭐 10% 안쪽이니까 뭐 많다 적다 뭐 논하기엔 조금 그렇고, 기간에 25건을 제외하더라도 120건이 신고되었으면 전세 거래도 많이 신고된 편으로 보여집니다. 이 갈색 선이 이 초록색 선 위쪽에서 놀고 있다. 예년보다는 많은 상태. 중동 LCT 이 부분 아까 짚어드렸었는데요. 전세 가격이 9억 7천. 이게 같은 집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82층에 매매가는 38억, 전세가는 약 10억, 거의 30억 갭 투자했나요? 왠지 같은 날짜에 거래된 걸로 봐서는 같은 집으로 보여집니다. 요것도 나 정확한 이력을 알고 싶다 하면은 아실 부동산 있죠. 아실 부동산에 가셔서 그 아파트 찍어서 거래 이력을 살펴보시면 같은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답니다. 네, 저 아실 그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머지 억 단위의 하락. 제가 오늘 문득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갭 차이가 막 2억씩 나는 이런 아파트들이 간혹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막 깡통 전세니 이런 게 언론에 가끔씩 나오긴 한데, 야, 한 두어 달 있으면은 여골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여골세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봅니다. 억 단위 하락만 동그라미 쳐보면 그래도 뭐 생각보다 한 절반 정도는 억 단위 하락 나타나고 있다. 정말 여골세를 나중에는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아파트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020년 아니면 2018년에 아주 싼 가격에 입주했는 이런 사람들은 또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낄 것이고, 2020년에 아주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신 분은 역전세, 여골세,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현상, 뭐 복합적인 현상들이 같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특정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조명하는데,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전체 평균의 모습에서는 아무튼 큰 혼란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 평균의 여지에서는 큰 혼란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 곳에서는 임차인이 부담을 느낄 것이고,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 곳에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느끼는 이 현상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조금씩 높아지고요. 4억 이상 거래량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4억 이상. 금리가 다른 데서 올라서 부담스럽다고는 하지만 부산은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기마이 이야기 몇 번 드렸었는데요. 평균 전세 가격은 어쨌든 추세는 지금 떨어지는 추세. 지금 한 2억 4천, 2억 5천 요 정도 되죠. 월세도 나중에 한번 산정해 볼게요. 월세 거래량 많은 편이었어요. 월세 거래량 전세가 평균이 한 2억 5천 잡아 볼게요. 월세는 월세 60만 원 요거 환산하면 30만 원당 1원씩 하면 2억 정도 되죠. 2억
5월달만 놓고 보자면 월세를 사는 사람을 전세로 환산해 보면 한 2억 5,700만 원. 전세금도 얼추 한 2억 5천 정도 됐어요. 사실 월세를 사나 전세를 사나 지금 뭐 부담은 뭐 크게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 근데 물론 이 2억 중에서 나의 자본이 전세 사는 사람 중에서 나의 자본 비중에 따라서 이 월세 사는 사람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월세가 조금 더 부담스럽기는 하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임대 거래량 2,732건. 요것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가파르게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